자,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현금의 지출이 있었으나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사용하는 일시적인 계정 과목은 뭐라고 하는가? 자, 방금 앞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자, 가자가 들어가겠죠. 자, 근데 가라는 앞에 글자가 들어간 게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자, 가수금은 내가 받을 숫자예요. 먼저 받았는데 뭐 때문에 받은지 모르는 금액. 그리고 자, 가지급금은 내가 주긴 줬는데 어디다 사용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들. 그리고 선수금은 먼저 받았는데 이 계약이 이제 계약금으로 먼저 받은 금액. 그래서 이 계약이 실행되지 않으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선급금은 내가 먼저 계약에 의해서 돈을 줬다. 그런데 계약이 이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내가 다시 돌려받을 금액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수금은요, 받았는데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이제 미결산 항목에 해당되긴 하는데 이 가수금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어디다 뭐 때문에 받은 돈인지 확인이 되면 그때 이제 계정을 대체를 해줘야 되는 항목이 되겠고요. 가지급금 우리가 줬다가 나중에 어디다 사용했는지 확인해서 대체를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우리가 지출을 했는데 어디다 사용할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거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가지급금으로 골라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공은 거래처에서 상품을 매입하기로 했고요. 계약금 10%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라고 돼 있어요. 보통예금 바로 줬네요. 10만 원만큼 줬고 마찬가지로 10만 원만큼 뭔가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계약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급금이라고 바로 골라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상품은 우리가 매입해오는 그런 상품, 팔기 위해서 매입하는 상품을 얘기하는 거고, 비품은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비품, 예를 들면 뭐 컴퓨터나 복사기, 책상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소모품비는 말 그대로 이거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것들, 뭐 A4 용지나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 선급금이 정답이구나 라고 바로 골라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살펴볼게요. 자, 한공은 2017년 9월 1일에 정기예금 200만 원을 적립했다. 자, 2017년 12월 31일에 행할 결산정리분기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나와 있고요. 미수이자는 월할 계산하고 연이자 12%, 이자는 만기의 원금과 같이 수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나오면 우리 그림 먼저 그리자고 했었죠.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자, 17년 9월 1일에 200만 원을 집어넣었고요. 자, 12월 31일 이렇게 12월 31일에 분기를 어떻게 할 건지 찾아보면 되겠는데, 자, 밑에 보니까 미수이자는 월할 계산해라. 월로 나눠서 계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연이자율은 12%, 그리고 이자는 우리가 만기의 원금과 함께 수령을 할 거다. 그러면 12월 31일 현재 돈을 수령을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돈을 받지 못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자, 200만 원에 대해서 자, 9월 1일에 지금 200만 원만큼 우리가 돈을 넣어 놓은 상태고, 자, 계산을 해보면요. 자, 200만 원에 우리가 12%를 곱해주면 24만 원만큼이 1년치의 이자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중에 자, 9월부터 12월까지 몇 개월인가 좀 세보면 되겠죠. 9, 10, 11, 12, 4개월입니다. 그러면 4개월만큼이 올해의 수익인 거고 나머지 자, 8개월만큼이 내년의 수익인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수익으로 인식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올해 것만 우리가 결산수정분기를 통해서 수익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4만 원 중에 자 12개월 중에 우리가 올해 거는 4개월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올해의 수익은 8만 원이다 라고 계산이 되겠고요. 자, 8만 원만큼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우선 대변에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 8만 원만큼. 자, 그리고 자, 이 이자 수익을 아직 받지는 못했으니까 우리가 미수 수익으로 8만 원만큼을 처리하면 되겠다라고 우리가 분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8개월치는 X 2년도에 여기서는 이제 2018년도에 수령을 하면서 그때 다시 인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바로 2번으로 골라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배는 2017년 10월 1일에 사무실 임차료 1년분 120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과 같이 분개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분개를 보니까 보험료 120만 원, 현금 120만 원 이렇게 해놨네요. 자, 그러면 또 그림을 그려야겠죠. 자, 그려서 자, 시점을 보니까 10월 1일에 자, 지금 보험료 120만 원, 현금 120만 원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내년 9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중간에 12월 31일에 우리가 결산 분개를 해보고 옳은 걸 찾을 겁니다. 자, 그러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지금 기간은 3개월이죠. 자, 그리고 나머지 내년도에는 이제 9개월만큼의 기간이 이제 귀속이 될 거고요. 자, 올해는 그러면 보험료가 120만 원이 아니라 1년치인 120만 원이 아니라 3개월치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0만 원에다가 자, 우리 12분의 3 곱해줘가지고 올해는 30만 원만큼이 올해의 비용이구나. 자, 그러면 30만 원을 올해 거, 내년 거는 90만 원이 내년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미 비용으로 보험료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지금 보험료가 120만 원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줄여줘야 됩니까? 지금 30만 원으로 줄여줘야 된다고까지는 계산을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줄여줘야 되는 금액은 자, 90만 원만큼을 줄여줘야 하겠구나. 그리고 이 90만 원은 우리 재무상태표에 자, 선급 비용으로 90만 원이 표시가 되도록 해야 하겠죠. 자, 그래서 자, 보험료를 지금 120만 원만큼 지출한 걸로 돼 있는데 대변에 보험료가 나와서 자, 120만 원 중에 90만 원을 줄여주고 이걸 우리가 선급 비용으로 90만 원이라고 인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자, 3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이렇게 3번으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꼭 이런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올해 몇 개월인지 그리고 올해 귀속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내년 게 얼마인지 그리고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반영돼야 하는지 찾아보고 분개해 주시면 오답 없이 틀리지 않고 잘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결산을 하면서 보험료 중에 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수정분개를 누락했다. 이로 인해서 영향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을 찾아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험료는 우리가 지급할 때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자, 100원만큼 올려놨었는데 올해의 비용은 원래 50원으로 줄여줘야 하는 상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50원으로 줄여줘야 하는데 비용을 줄이지 않았을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부분이 어떻게 되겠는가를 물어본 건데 자,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봤을 때요. 자, 비용이 지금 50원으로 줄어야 되는데 지금 100원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비용이 크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지금 50원으로 줄여야 되는데 100원으로 나와 있는 상태니까 당기순이익이 지금 작게 나온 상태가 될 거고요. 자, 이 재무상태표에 우리 당기순이익이 재무상태표에 있는 우리 자본으로 넘어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당기순이익이 자본으로 갈 건데 자, 이 자본도 작아질 겁니다. 그리고 뭐 부채에는 영향이 없겠고 자본이 작게 나오면 자산도 작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답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자, 비용으로 지금 처리를 했었던 거를 이제 결산 수정분개를 누락했기 때문에 비용이 크게 나와서 이런 당기순이익이 작게 나오고 당기순이익이 작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이익잉여금, 자본에 있는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금액도 작아지고 자본이 그래서 작아지면 자산도 작아진다. 이렇게까지 연쇄작용으로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거 찾아보면요. 자, 당기순이익과 자산이 모두 과대계상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작게 나왔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2번 보니까 당기순이익 그리고 자산이 둘 다 작게 나왔다. 2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3번 보니까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
당기순이익 작게 나온다 그랬으니까 3번 틀렸고 자산은 과소계상 이 부분은 맞겠죠. 자, 그리고 당기순이익 과소계상 그리고 자본 과대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당기순이익이 과소계상돼서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본도 과소하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2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숫자를 안 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숫자를 대입을 시켜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 3월 1일에 1년치 화재보험료 120만 원을 지급하고 보험료를 회계 처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2017년 12월 31일 우리가 결산할 때 회계 담당자의 착오로 보험료 결산 수정무게가 누락된 경우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앞에서 봤던 5번 문제와 동일한 내용인데 자, 우리가 자, 3월 1일에 자, 이런 날짜가 나오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자고 했었죠. 자, 3월 1일에 자, 120만 원만큼을 지금 비용으로 올려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 우리 2월 28일까지 1년치니까 이렇게 보험료가 지급이 된 상태고요. 중간에 우리가 12월 31일에 지금 결산을 했다고 돼 있죠. 자, 그런데 결산을 하면서 원래 우리가 비용을 다시 올해 비용이 얼마인지 내년의 비용이 얼마인지 인식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고 자, 이 120만 원을 지금 3월 1일 분계로 써보면요. 자, 차변에는 보험료가 120만 원이 발생한 거고 자, 대변에는 뭐 현금으로 줬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12월 31일에 결산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를 알아보면 되는 거죠. 자, 12월 31일에 결산을 하기 전에 자, 몇 개월 썼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 3월부터 12월은 10개월입니다. 10개월 올해 10개월만큼 비용으로 인식하면 되고 내년에는 2개월만큼 비용으로 인식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10개월만큼 우리의 그러면 올해의 보험료는 100만 원이겠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손익계산서를 그려보면 손익계산서의 보험료가 지금 현재 12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100만 원으로 바꿔줘야 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20만 원만큼을 비용에서 줄여줘야 되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선급 비용으로 20만 원만큼 설정해주면 되겠구나. 여기까지 이제 계산이 서면 자, 이제 결산 분계를 해주시면 되죠. 자, 보험료가 120만 원 차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자, 보험료 써서 자, 100만 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20만 원만큼 비용을 줄여줄 거고요. 자, 이걸 우리가 선급 비용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20만 원.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이렇게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회계 담당자가 실수로 이 부분을 아예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 10개월이어서 100만 원만큼 표시되어야 할 보험료 비용이 얼마로 나왔다는 거냐면 그냥 그대로 3월 1일에 입력한 대로 120만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따져보면 비용이 지금 20만 원만큼 과대계상됐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나머지는 왜 아닌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용이 20만 원 과대계상된 상태라고 했고요. 자, 비용이 20만 원이 과대계상되면 우리 손익계산서상에서 자, 비용이 20만 원만큼 빼야 되는 게 크게 나오면 자, 마이너스로 표시해야 되는 게 크게 나오면 우리 당기순이익은 그만큼 20만 원만큼 작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방금 5번 문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재무상태표로 넘어가서 보면 이 재무상태표에 자본에 해당하는 항목에 당기순이익이 반영이 될 건데 자, 이 부분도 작게 나올 거고요. 자, 이렇게 작게 나오게 되면 자본이 작게 나오게 되면 자산도 작게 나와야겠죠. 자산은 부채와 자본이 합쳐진 금액이니까.
자, 그래서 살펴보면 자산이 20만 원 과대 계상됐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자산은 작게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고, 자, 수익이 20만 원 과대 계상됐다라고 돼 있는데 당기순이익이 지금 작게 나오는데 수익이 높게 나왔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부채가 20만 원 과대 계상됐다라고 하는데, 자, 부채는 지금 위치가 이 위치고 이 위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영향이 아예 없는 거죠. 과대 계상 혹은 과소 계상 둘 다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를 인식할 수가 있겠고요. 영향은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대로 비용이 20만 원 과대 계상됐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지금은 지웠지만 꼭 그래프를 그려서 언제 우리가 돈을 지급을 했고 그때 비용으로 처리했는지 혹은 어떤 자산으로 처리했는지 이런 경우도 살펴볼 수 있겠고, 자, 그리고 그 기간에 귀속되는 비용이 얼마인지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비용을 올해 비용이 얼마고 내년에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얼마로 줄여줄지 혹은 늘려줄지를 계산해서 우리가 분계를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풀어주시면 오답률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문제들도 우리가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발췌하고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발췌해서 풀어봤는데 교재에 있는 내용 풀어보시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